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장 정의할 때 체크할 때 그 지표는 실업률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을 주는 경목 현상이 장기가 될 것 같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찬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부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시작이 됐다라는 네네. 이야기도 있고요. 네.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지금 뭐 전년 대비 5% 미국의 네. 그 물가 상승률 네네. 이건 뭐 엄청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2%가 중앙은행의 네네네. 목표인데 맞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 때문에 경제가 참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주식시장을 흔드는. 네네네. 예. 근데 사실 미국보다는 우리 이 변두리, 우리 신흥국들이 더 네. 많이 흔들렸죠. 그렇죠. 네. 한국만 봐도. 네.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의견이 좀 갈리거든요. 일시적이다. 하지만 이번에 또 파월의 말처럼 좀 오래 갈 것 같다. 네. 즉 심각할 수도 있다. 네네네. 예,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원래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에가 시장에 공포를 주는 적은 꽤 오래됐죠. 왜냐하면은 오랜 동안 인플레이션의 반대가 걱정이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더 오히려 걱정이었는데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됐으니 이게 좀 생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공포감으로 쉽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는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그 위협적인 숫자들 벌써 5달째 5 이상 나오고 있는 거죠. 5.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생소한 일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투자를 위해서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단순하게 숫자를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천천히 살펴봐야 되는데 왜 제가 얘기를 뜸을 들이냐면은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 어디서 왔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나오는 주제들은 다 뭐 예를 들면 공급망 병목, 그렇죠. 그 다음에 에너지 대란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뚜렷하게 다가오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앞에 있는 정말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게 제가 볼 땐 돈을 너무 많이 부른 거죠. 특별히 이게 만약에 미국이 많이 풀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은 조금씩 적었어도 어쨌든 그게 각각 나라에만 영향을 미치면 모르겠는데 이 달러라는 특징 때문에 미국이 많이 풀면 이게 다른 곳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양적 완화, 그러니까 돈을 푼 양에 대해서 레리 서머스라고 미국의 재무장관 했던 연준 의장도 할 뻔했던 그 사람이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많이 푸냐 이렇게 말했다고 최근에도 인터뷰를 해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민주당 인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항상 앞에는 연준 너네가 이 코로나 때 잘한 건 알겠는데 왜 근데 이렇게 많이 푸느냐. 양으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재정정책 통화정책 합치면 이번에 100년 만에 최대입니다. 그리고 그 돈 푼 걸로만 따지면 재정정책 쪽으로 따지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신흥국의 80배예요. 미국이 직접 준 돈이. 뭐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돈을 푸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국에는 원자재가 바로 반응을 하는 바람에 중국의 석탄가도 또 세부적인 이유들이 있죠. 뭐 석탄 생산도 줄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 가격이 생각지도 않게 뛴 것도 아주 치명적인 문제라서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어. 이 문제가 사실 전 세계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 인플레이션의 근원 안에 이 돈을 많이 풀었다는 문제가 있다는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답부터 한다면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일시적일 수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게 굉장히 일시적이라고 보는 쪽은 아닌데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시장을 아예 해칠 정도의 그런 아주 높고 그러니까 결국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은 이미 나왔고 네. 그러니까 기업들의 성장률, 경제 성장률은 이제 점점 꺾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지금 이 정도는 감내할 만하지만 이 상태에서 경제가 안 따라주는 상황이 되면 이거는 반대의 효과가 오니까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인이 돈을 많이 푼 거에서 온 거라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금방 답을 가질 수 있는 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 돈을 풀었고 이 돈은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코로나 쇼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리세션과 좀 다르게 그렇죠. 인컴 쇼크이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 말한 것처럼 소득만 보존해주면 이건 자연재해처럼 지나간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까지 한 4번 이상 큰 이 리세션을 겪어봤는데 지금처럼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수요가 없어졌던 적도 없는 것처럼 수요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 금융시장에 들어와서 정말 생소하게 수요가 없는 건 여러 번 제가 무슨 연구와 결과를 많이 받고 그래서 어려워지는 건 많이 봤는데 지금처럼 공급단이 이런 거는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안 되는 이런 문제는 정말 처음이랄까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은 수요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 문제 자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상당 부분 내려놓을 수 있는 문제고요.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장 정의할 때 체크할 때 그 지표는 실업률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는데 실업률도 같이 올라갈 때 1970년대에 있었던 그 대인플레이션이라는 것도 마치 그런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제가 보는 것처럼 이게 어디서 왔냐? 돈을 많이 푼 거에서 왔고 결국 그거의 발원지에서 흘러가는 거라면 현재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워낙 많이 푼 돈 때문에 나온 상황이니 쉽게 잠재워지지는 않을 거지만 꼭 시장을 해치는 아까 말씀 결국에 스태그플레이션처럼 이런 꽃 형상으로만 간다라고는 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치부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걱정되는 건 증시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팔아야 되나? 다. 네네. 그렇죠. 네네.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재는 그러니까 한국의 투자자들은 더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요. 그렇죠. 미국보다 사실 우리가 더 큰 데미지를 입잖아요. 맞습니다. 거기다가 이 시장의 그런 어떤 변동성의 체감 지수가 매우 강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내려가 버렸던 것처럼 사실 그 긴 기간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빠지는 그런 시장을 사실 뭐 한 1년 내에 못 봤죠. 당연히 못 봤고 워낙 그 좋은 요인들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 실적도 나쁘지 않고 수출도 매달 갱신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락은 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보이지 않는 커다란 공포 어떤 보이지 않는 요인에서 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다 잘 투자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대비하고 있구나. 이미 다 현금화했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기미가 보여서 이렇게 지금 한국에서도 빠져나가는구나. 다 인버스에 투자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다시 좀 앉아서 찬찬히 그걸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인 이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나빠지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라서 사실 증시를 올려놓는 요인이 사실 경기하고 관련 없을 수도 없고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럴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사실 그 미국장이 뜬금없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정도 강도면은 벌써 한 6개월 내에 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요인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각해 보면 제일 큰 거는 생각지 않게 어닝이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 아까 저희가 최근에 걱정이었던 경기가 피크를 쳤다 이런 면에서 경기는 모르겠는데 이제 실적도 마찬가지로 기대했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는 좋게 나오네? 이런 얘기가 된 거니까 한껏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로부터 이제 좀 노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온다. 네.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지금 미리 겁먹고 다 팔 이유는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뭐 현금 비중을 좀 늘려나가자 이런 얘기는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저는 이제 우선 공포나 어떤 판단하려면 원인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냥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이 온 요인들을 막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는 워낙 많이들 나오셔서 말씀하셨을 거고 뭐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 저도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은 우선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따지면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각각의 대응보다는 왜 왔냐가 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줄여야 된다,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려면 첫 번째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는 에너지 가격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최근의 예상처럼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 라고 하거나 그 다음에 병목 현상, 인플레이션을 주는 병목 현상이 장기가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둘 다 이제 기업 실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결국 걔네가 영향을 줘서 기업 실적도 결국에는 쉽게 좋아질 수 없으니 그렇게 생각하면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지금은 그럼 투자할 때가 아니고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회수를 해놔야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판단으로 결국에는 좀 가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 그렇게 조언을 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돈을 많이 풀어서 생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식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전체 다 하락시키는 하락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는 데들 예를 들면 이 에너지 대란이 난 이유가 사실은 환경 관련된 흐름이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려는 흐름 때문에 또 그 그린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에너지는 좌초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요즘 에너지 주식이 그렇죠. 좋죠. 왜냐하면 에너지 그 개발하고 탄광이 됐든 예, 뭐 유전이 됐든 개발하고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는데 그건 또 몇 년 후에 수요를 예상해서 하는 건데 하는 거죠. 보면은 점점 그린 에너지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니 그렇죠. 공급이 없죠. 안 한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최근에 그런 현상 때문에 양은 더 필요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제가 보니까 석탄 그 관련된 내용들을 데이터를 보니까 사실 작년도에 코로나 때 전 세계가 멈춰 있고 중국은 돌아갔다는 것 때문에 중국이 생산해서 수출한 양이 평년보다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수요가 아까도 말씀드린 건 그게 수요가 미국의 수요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수출을 해야만 하니까 평소보다 석탄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때인데 만들어 놓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어졌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뭐 사실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그러면은 돈으로 좀 팔아서 내지는 현금을 갖고 있다가 다시 뭔가 좋아지면 사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이런 현상이 온 거라면 결국 그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 돈의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잘못 빠져나갔다가는 오히려 그 다시 들어오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팔고 떠나는데 확 더 오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못 들어간다.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에너지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상대적으로 다른 게 오르는 흐름은 있어도 예를 들면 저희는 신재생 에너지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사실 주가는 에너지 주가가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일어나긴 하지만은 아예 과거에 저희가 대비했던 것처럼 모든 게 하락하고 네. 예, 커다란 그런 하락이 있는 그런 조정이 아닌 거죠. 네. 지금 뭐 말씀하셨던 공급망 병목 현상.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 미국 같은데 예를 들면은 항만에 지금 뭐 인력이든 어떤 시스템이 됐든 아니면 그 수요, 네. 짐을 내리는 컨테이너를 내리려는 배들의 수요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꼬인 거잖아요. 네, 예, 예. 이거를 통해서 뭐 나온 뉴스 보니까 무슨 명령에 의해서 삼성이 됐든 뭐 각자 24시간 풀로 가동하자 뭐 이런 네네. 합의가 됐다 뭐 이런 게 뉴스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이러면 좀 나아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저희가 지금 발표된 지표를 보는 그때는 집계가 돼서 처리가 되는 기간 전에 집계가 돼서 지금 저희가 보는 지표는 다 9월 둘째 주까지 집계된 지표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 소비든 그 다음에 고용이든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때가 사실 델타 그거 관련돼서 피크였고 말씀하신 그런 그 항구에서의 그런 그러니까 내리지도 못하고 서 있는 배가 롱비치라는 게 제일 계속 얘기가 되는 이유가 거기만 노조가 강해서 거기만 24시간 근무를 안 하고 거기만 지금 뚜렷하게 이제 그 대표가 돼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 80척 이상이 그냥 떠 있었던 시기가 9월 20 그 둘째 주까지라면 그 뒤에 제가 본 숫자들은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리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왜 못 내렸냐면 내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물건을 내려놔도 이게 월마트나
저기 뭐죠? 판매하는 곳으로 실어갈 트럭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리지 못하고 서 있었던 건데 그 뒤에 숫자를 보니까 그러니까 떠 있는 배의 숫자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요번에 발표된 고용에도 나왔지만은 트럭이나 이런 하역이나 이런 쪽에 그 고용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돈을 더 지불했던 거죠. 그러는 바람에 말씀하신 대로 건들이 풀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이겠죠. 네. 이제 뭐 우리는 잘 실감을 못 하고 있는데 나오는 해외 토픽 그 뉴스, 해외 뉴스들 보면은 네. 뭐 월마트 같은 데 보니까 뭐 물건이 맞습니다. 많이 막 비어 있더라고요. 텅텅 맞습니다. 비어 맞습니다. 있고. 예, 저희가 볼 땐 좀 신기하던데. 네, 하여튼 그런 현상들 때문에 미국의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네. 커졌고, 그것이 이제 전 세계가 걱정하게 만드는, 미국이 어쨌든 패권 국가고 네. 가장 큰 소비 시장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가 얘기를 꺼냈던 이유가 지금 이런 현상들은 이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하는 모습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전문가들이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얘는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그 유가는 어떻게 되느냐, 석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를 따지게 되지만은 사실 그렇게 하는 그런 이유들이 돈을 많이 푸른 거에서 왔다면은 사실 그 돈을 풀었다는 게 달러를 푼 거니까 네.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달러를 많이 풀어서 전 세계가 이 요동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각자 자기네들이 이게 중국에서 석탄난이 나서 생긴 거다. 내지는 뭐 러시아에서 그 천연가스를 수출을 안 해서 그런 거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들이 사실 진짜 원인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 원인은 양적 완화가 너무 많이 됐다. 달러가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걸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 외부적인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판단할 때 더 정확한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달러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 유동성이라는 거는 계속 이 위험 자산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니, 그렇죠.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그 펀더멘탈 상승의 예, 그 예. 그러니까 자산 버블의 네네. 자산 인플레이션의 이 효과는 네. 지속이 될 것이다. 네네. 이렇게 보시는 걸로 그렇죠.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와 함께 찾아온 중국발 세계 경제 위기 들어보셨나요? 금융위기가 여러분의 일생일 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중국경제 독보적 1인자,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 안유아 교수에게 들어보는 줌 라이브 특강. 여러분에게 펼쳐질 구의 기회, 8.15 머니톡에서 기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